네, 반갑습니다. 베이지컬입니다. 이번 영상 4월 9일 일요일 분석이고요. 오랜만에 분석입니다.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을 게 현재 이렇게 횡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횡보의 방향이 어디냐? 상방이냐, 하방이냐, 롱이냐, 숏이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게 최대 관심사이고요. 그러면 이 횡보의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그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정답을 알 수는 없어요. 저도 한 마리의 개미일 뿐이니까. 그래서 참고용으로 봐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봤을 때 이런 박스권에서 이 상단부 저항은 어디에서 받고 있고 이 하단부 지지는 어디에서 받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여기가 그냥 형성된 박스권 자리가 아닙니다. 과거 초 메이저 수평 라인에서 걸려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과거로 봤을 때 로그 차트입니다. 로그 차트. 뭐 중요한 수평 라인 보는 거니까 로그 차트, 선형 차트 중요한 건 아니죠. 자, 이렇게 지지선을 작도했을 때 여기 맞고 다 반등이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중요하다고 체크를 했고요. 밑에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자, 신기하게 이 두 가지 수평 라인, 중요한 수평 라인에서 딱 걸려 있더라. 이 사이에서 지금 3주일이 넘게 23일 이상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의 메이저 구간 사이에서 정확하게 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메이저 구간 하나 더 찾자면 여기도 굉장히 강력한 메이저 구간이었죠. 25.2K. 그랬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위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거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큰 틀에서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내려가면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내려가는 거고 올라가면은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3주일 넘게 횡보를 진득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죠. 드문 경우라서 올라가도 보통 찔끔 올라가는 정도로는 안 끝나고 내려가도 찔끔 내려가는 정도로는 안 끝납니다. 이렇게 물량을 오랫동안 소화를 하고 있으면 내려갔을 때 크게 내려가고 올라갔을 때 크게 올라갑니다. 이거는 최소 타겟으로 제가 잡은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4시간 봉으로 쪼개서 보면 이 횡보가 언제 끝날 것 같냐? 저는 4월 12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CPI. 4월 12일에 CPI가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CPI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4월 12일 21시 30분 밤 9시 반에 이제 CPI가 준비되어 있고요. 한국 시간입니다. 예측은 5.2%로 직전 6.0%보다 상당히 파격적으로 예측치를 이번에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혔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더 과거까지 봤을 때 5%대가 예측치로 나온 경우는 2021년 11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과거 수준으로 많이 내려갔다. 코로나 유동성으로 풀어놨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내려갔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원래는 CPI 수치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2% 금방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유동성을 미국에서 엄청나게 풀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었죠. 그래프를 봐도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올랐다가 이때부터는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중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파격적으로 예측치를 낮췄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5.2% 예측치에 부합만 해도 저는 30K는 기본으로 그냥 뚫어버리는 32K 정도까지의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부합을 한다면.
부합하거나 혹은 뭐 하회하면은 말도 안 되는 호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CPI 이슈가 굉장히 강력하죠. 지난번에 CPI 때 보면 이날 3월 14일 CPI 때 2000%를 상승했습니다. 수직으로. 물론 그 다음에 다시 빼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CPI 이슈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이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것도 4월 12일까지가 한계다. 여기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5.2%에 부합만 한다고 해도 저는 큰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점. 그런데 상회했을 때,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측치보다 안 좋게 나왔을 때, 상회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되냐?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직전 CPI가 6.0%였는데 예측치를 마이너스 0.8%나 굉장히 파격적으로 낮췄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한 5.5%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난 달보다 인플레이션이 잡힌 건 맞는데 예측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덜 잡혔다. 그러면 이거는 호재인가 악재인가 그런 딜레마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다시 CPI 얘기 빼고 차트로 봤을 때 이런 박스권 중에서도 층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중심부를 나눴을 때 지금은 조금 계속 상단부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 매물대가 지지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금 상단부에서 놀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긍정 신호입니다. 매수세가 점점 받쳐주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내려온다면 이 박스권의 최하단부를 찍게 된다. 26.6K를 다시 찍는다면 저는 사실상 이 박스권이 하방 이탈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상승하는 게 준비되어 있는 거라면 다시 내려올 이유가 없거든요. 준비되어 있는 게 상방이라면 다시 박스권의 최저점을 찍으면서 최저점 매수 타점 자리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방이라면 여기에 도달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도달한다면 만약에 여기에 다시 도달하게 된다면 이런 직전 긴 꼬리 자리에 이렇게 막히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릴 거라면 굳이 이 자리를 다시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력도 적당한 힘이 있는데 힘을 굳이 소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찍고 다시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서 개미를 다시 태우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만약 다시 찍는다면 이 직전 긴 꼬리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추가적으로 내려간다. 그런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토탈2 차트. 제가 이거는 종종 보여드리는 차트죠. 토탈2 차트가 뭐냐?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시총 차트입니다. 전체 시총. 그리고 토탈2 차트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형 역회된 숄더 패턴이 있고 이 패턴 규모가 200일이 넘어요. 굉장히 대형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패턴에 상단부에 또다시 왔다는 거죠. 넥라인 근방에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약간 비비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든 다시 이렇게 내려가든 할 수가 있는 갈림길에 놓여있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면 자, 여기는 닿자마자 이렇게 크게 내려가고 여기도 그냥 쭉 내려가고 여기도 쭉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매도세가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예 안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이렇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폭락을 했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매수세가 오랫동안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돌파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돌파한다면 이거는 비트코인 제외 차트니까 알트장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걸 돌파한다면. 그런데 이거는 최종적으로 돌파를 했을 때 이야기지, 돌파를 못하면은 남은 거는 이렇게 폭락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돌파 시도가 있었고 여기에서도 돌파 시도가 똑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돌파 시도가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돌파를 한 번도 성공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돌파를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한다면 남은 거는 뭐 폭락밖에 안 남았죠. 그런데 만약에 처음으로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 200일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처음으로 벌어지는 거니까 알트장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간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도미넌스 차트 주봉이고요. 도미넌스 차트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비트코인만 독주를 했죠. 상승 장이긴 했는데 알트코인들은 거의 안 따라가고 비트코인 위주로 상승을 했어요. 비트코인 독주. 그 과정에서 도미넌스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 700일이 넘는 수준의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 박스권 규모가 700일이 넘습니다. 초대형 박스권이고 초대형 박스권에 상단부까지 근접을 했다. 여기에서 상단부에 도달할지 말지는 알 수가 없지만 상단부에 왔으니까 또다시 이렇게 조금 내려간다고 치면은 그거는 알트한테는 굉장히 청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트장의 청신호다. 이게 내려간다면. 그리고 이게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방금 전에 봤던 토탈2 차트가 역회된 숄더 200일 규모의 초대형 역회된 숄더 패턴을 상방 돌파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렇게 내려갈 거고 그러면 알트장을 줄 거다. 그게 제 시나리오인 거죠. 자,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3주일 넘게 이렇게 횡보 중이다. 그리고 횡보를 하는 이 각각의 구간, 상단부와 하단부는 과거의 메이저 구간이었다.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박스권에 층을 나눴을 때 상단부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조금 긍정적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박스권의 최하단부를 다시 찍는다면 그거는 사실상 약반등 살짝 주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갈 거다.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 여기에 26.6K에 다시 내려간다면 지지선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추가 하락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박스권 횡보는 아무리 길어도 CPI 4월 12일 이때 이후로는 박스권 횡보를 유지할 수 없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때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큰 변동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월 12일 밤 9시 30분 한국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 그럼 여기에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